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을 주도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끄는 오픈 AI와 이 소프트뱅크의 수장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만난 사람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이 딥시크로 대변되는 중국의 인공지능 굴기에 맞선 이 한미일 인공지능 동맹을 위한 이 거대한 포석이 아닌지 이들의 만남 그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샘 올트먼이 오늘 하루 참 우리나라를 한바탕 휘젓고 떠나는 분위기인데 일정 자체가 아주 빡빡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략적 제휴를 맺은 카카오를 비롯해서 총 6곳의 기업을 만났습니다. 네. 올트먼이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오늘 오전에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빌더랩 때문입니다. 빌더랩은 오픈 AI 개발자 워크숍인데 한국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행사가 시작한 이후 올트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따로 미팅을 가졌는데요.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원더풀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Hi, Altman. How was your meeting? Wonderful. 이후 올트먼은 김창완 크래프톤 대표와도 만났고 카카오 간담회 현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때 오픈 AI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선언한 것이고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3명이 회동을 한 겁니다. 당초 이 샘 올트먼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이 전영현 부회장을 만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재용 회장을 만난 것도 거기다 이 손정희 회장까지 이 3자 회동이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세계가 사실 주목할 만한 이 3자 회동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손 회장이 직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 업데이트 현황과 삼성그룹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0조 원에 달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와도 손을 잡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손 회장은 이 회장에게 투자 요청을 할 것이냐고 묻자 특별한 것은 없고 잠재적인 협업 논의만 있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특히 이번 회동은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첫 대외 행보죠.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아메 르네하스 CEO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AI 동맹에 시동을 건 모습입니다. 네, 미국의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패권 동맹의 상징 같은 주축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참여를 타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업계에서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놓은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프트뱅크와 오라클 모두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칩의 필수 부품인 HBM을 공급하고 있고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죠. 사실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트먼도 구체적으로 짚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on Stargate, there will be many Korean companies that are important contributors to the ecosystem there. I don't want to pre-announce anything, but you can probably guess what som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ships are there. Stargate is meant to be a truly global initiative. Like the amount of companies in the supply chain that have to come together to make that happen.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규모가 우리 돈 7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손정희 회장과 올트먼 CEO가 이재용 회장에게 단순 협력을 넘어서 한 발 더 나가서 투자를 요청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트먼 CEO가 그에 앞서 오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올트먼이 최 회장을 만난 것도 HBM 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회동의 참석자를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날 면담에는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 그리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 10명이 동석했습니다. 최 회장이 올트먼과 SK하이닉스의 HBM을 포함한
포함한 반도체 분야와 AI 비서 서비스 협력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픈 AI가 중국 AI 기업 딥시크에 맞서 생성형 AI 전용 단말기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죠. 오늘 회동을 계기로 AI 산업을 대표하는 한미일 기업들과 포괄적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요동치게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 정책이 한 달간 유예된다는 소식에 힘차게 시작했던 코스피. 오후 2시경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결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했고, 이어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크게 출렁였습니다. 한숨 돌리려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 급하게 하락 전환했고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히토류 대체 관련주들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나마 지수 하락을 방어한 건 삼성전자였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삼성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소식에 잠깐 출렁하는 듯 하더니 이내 회복해 3% 상승세 유지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자금이 순매수로 전환한 건 무려 9거래일 만입니다. 오늘은 결국 버텼지만 미국과 중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증시 하방을 자극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PIE와 IGnet 두 기업 모두 나란히 두 자릿수 급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7개 중 단 한 곳을 빼고 모두 공모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내일 코스피에 입성할 LG CNS죠. 공모가 61,900원, 상장 직후 시총 6조 원을 기록할 LG CNS. 올해 첫 대여인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지만 비교적 구주 매출 비중이 높고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아쉽다는 점, 상장당의 유통 물량도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코스피에 입성할 LG CNS, 시장의 우려를 뚫고 칼바람이 부는 IPO 시장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이른바 오세훈 리스크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이 추진했던 정비 사업들이 시장이 바뀔 경우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다들 마음이 급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북구 미아 3동 130번지 일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조합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염려가 되는 건 어쨌든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후에 이거에 대한 후보지들에 대해서 관리가 과연 될지라는 의문도 되게 많고, 일단은 뭐 저희가 기존의 재개발 이렇게 방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되게 사업 시행인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세훈표 정비 사업인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 중인 이곳 압구정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세훈 시장 출마 가능성에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다 손 떠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 착수를 빨리 해달라는 그게 우리 지금 바람입니다. 오 시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오세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면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걱정에 곳곳에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리스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현업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인허가 권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많은 조합에서는 지금 빠르게 시장이 바뀌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전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신속 통합기획 사업지는 모두 148곳. 지금까지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뿐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2,334억, 892억, 649억.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은행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규모입니다. 이복헌 원장이 예고한 매운맛,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금융에 집중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비리, 앞서 350억 원이 부당하게 취급됐는데요. 이번 정기검사에서 추가로 적발된 금액은 380억 원, 전부 합쳐 73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금액 중 60% 이상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전 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임종영 현 회장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 실패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생보사 2곳의 인수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생보사 인수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는 이번 검사를 토대로 나오게 되는 경영 실태 평가 등급입니다. 우리금융의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두 생보사 인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이 M&A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다며 지주 회장을 콕 집어 직격한 점도 해당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수개월이 걸리는 제재와 분리해 이번에 발견한 문제점은 경영 유의사항 등으로 경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달 중 조속히 경영 실태 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금감원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금융위가 편입 승인을 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3월 4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복수거래소 시대의 막이 오릅니다. 넥스트레이드 본인과 안건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출범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금융위의 최종인가뿐인데 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 29곳 중 절반만 출범일에 맞춰 거래를 완전하게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반쪽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5곳이 3월 4일 전체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나머지 14곳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부터 먼저 진입한 후 오는 9월 메인마켓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규 거래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문은 기존대로 가능하지만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14곳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이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을 넣을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중소형사들이 조건부 시장 참여사로 분류됐는데 거래 시장이 2개가 되면서 새롭게 마련되는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 SOR을 테스트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라 투자자는 거래 수수료, 거래 속도 등 각 거래소의 서비스를 비교해 거래 시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의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 마련된 SOR을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거래 시장으로 주문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들이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추가 테스트를 요구하면서 정규 시장과 조건부 시장 참여사를 각각 분류하게 된 겁니다. SOR 주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고객이 생각한 거 하고 다르게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효과가 적기 때문에 100주를 사고 싶은데 넥스트레이드는 10주밖에 매도가 없으면 고객들이 민원이 많이 생길 거로 예상되는 거예요. 조건부 시장 참여사엔 대형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ATS 참여 의사를 타사보다 늦게 결정해 준비 기간이 빠듯했다는 설명입니다. ATS 출범이 주식 거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수시장 체제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의사보다 숨은 병을 더 잘 찾는다고 알려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도입을 하다 보니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최근 의료 현장에서 일부 좀 AI 의료기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AI 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따로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유효성이 큰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AI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기기들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입된 제품이나 병변을 찾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인정받은 기기조차 위양성 등의 오류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양성처럼 많지는 않지만 취재를 해보니 병변을 제대로 찾지 못한 위험성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양성은 검사 결과 이제 정상인 상태를 병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다는 뜻인데요. 네. 저희가 현장 영상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뇌 MRI 영상. AI 의료기기가 특정 부분에 뇌경색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해당 환자가 정상이며 무사히 퇴원했다고 설명합니다. 병변이 아닌 거를 병변으로 탐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저 부분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 이후에 어지럼이 증상이 호전되고 그다음에 다른 중심성의 뇌 병변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이 됐고요. 이런 위양성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30-40건의 응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찾아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기는 식약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모 상장사의 유명 소프트웨어. 의료진은 기기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질병을 탐지하기 위해 민감도를 올려둔 상태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5번 검사하면 한 번이 오진이라는 건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AI 의료기기가 정상인 사람을 병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환자 입장에서는 병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병이 없다고 하니까 큰 문제를 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있다 혹은 뇌경색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CT 같은 추가 검사 과정에서 알레르기 위험이 큰 편인 조영제를 투여받을 수밖에 없거나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셈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질병 가능성을 고지받은 셈이니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판독 스킬이 뛰어난 전문의들이 있는 병원이라면 사실 AI의 의견을 확인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의료진의 질이나 구성이 달라지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섬이나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이라거나 혹은 의료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의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최근 규제 개정으로 많은 AI 의료기기들이 현장에 진입하지만 안전하기만 하면 유효성이 떨어져도 임상의 버젓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의료기기를 만든 곳이 이 상장사라는데 어느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